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윤씨의 계엄령 시도에 맞서 한국 민주주의가 굳건히 버티다라는 제목의 AFP 기사를 살펴보고 이 내란 상황을 확실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에서 내란 수계 윤씨를 소환 통보했으나 윤씨는 또 한번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입벌구임을 증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엄령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이 그 당시 또는 후에라도 확실하게 지켜본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했던 범죄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최고의 중범죄인 내란죄입니다. 윤씨가 아무리 뛰어난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인 대응을 해도 5,200만 증인이 있는 이 범죄를 무죄로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윤씨를 지지하는 구구 일베들은 혹시라는 꿈은 깨는 게 당신들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12.3 내란 사태는 구구 세력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좌파들을 빨갱이로 몰았던 북한의 김일성과 똑같은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하면서 대한민국 1호 내란죄를 저질렀고 대한민국 지명수배 1호 범죄자입니다. 윤씨도 똑같은 내란죄를 저질렀고 지금 그가 관저에 있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의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으니 이 내란 수계 윤씨도 빨리 지명수배를 내리고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난번 박근혜 정권 당시 내란 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통진당은 강제 해산되고 그 통진당 당대표 이석기가 구속되었는데 내란 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이 12.3 내란 사태를 이미 알고 있었고 국회 계엄령 해제를 방해하기 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추경호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 맞습니다. 또 지금 윤씨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혐의로 탄핵이 확정된다면 윤씨의 탄핵을 방해한 행위를 5,200만 국민 앞에서 버젓이 했던 국민의힘은 내란 협조자 또는 방조자 또는 옹호자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구 일베들과 국민의힘은 이 상황을 정말 가벼운 해프닝처럼 몰고 가려고 물타기를 하며 벌써 대선을 준비하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행위를 보면 이자들을 아직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란이 무슨 단순 폭력 범죄라고 생각하는지. 내란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 안보, 민주화, 외교, 심지어 우리가 어렵게 쌓아놓은 소프트파워 한류까지 무너뜨리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란 수계 때문에 경제가 심각하게 바닥으로 떨어졌고 외교는 전 세계로부터 한국을 믿지 못할 나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안보는 더 불안해졌고 K드라마, K팝을 듣던 세계 팬들이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쌓는 게 아니라 정치가 불안하고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여겨져 각국은 우리나라를 여행 우려 국가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이 국민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발빠른 조치로 막아졌지만 이 시도만으로도 국가는 난장판이 되었고 이것을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도 없습니다. 내란 수계 윤씨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며칠 만에 160조가 증발되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0%가 날아갔습니다. 또 환율이 요동치며 1430원까지 올라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모아놓았던 달러 보유고를 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 윤씨와 국민의힘은 이 막대한 손해를 대한민국에 끼쳤고 지금도 이 내란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는 구구 세력들은 반드시 그 죄를 몰아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운동가들과 친일파들처럼 과거에 독립운동을 하면 못 살고 친일파였다면 떵떵거리고 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란 범죄를 저질렀거나 동조, 협조, 선동한 자들이 패가 망신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란이 실패해서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하는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방관자들이 있고 어떤 연예인처럼 내가 왜 라고 말하는 심각한 생각으로 여전히 국가의 존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 같은 부류들 때문에 수많은 국가들이 경제가 망하고 독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아직도 정치적 싸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IQ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구구신문들은 이때다 하고 엄청나게 한국의 혐한 뉴스를 쏟아내며 한국이 이번 사태로 회복 불가능하게 되었으면 하는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고 혹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6.25 때처럼 제2의 부흥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도 이 불안한 국내 내란 상황에 호시탐탐 한국을 침탈하거나 교란하려고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내란범들과 동조자들을 빠르고 확실하게 뿌리 뽑지 않는다면 더 큰 국내의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단 이 상황을 바라보는 AFP 통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계엄령에 대한 신속한 비난과 윤 씨의 파면은 한국 사회에서 젊은 민주주의 제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로 환영받았습니다. 윤 씨가 시민 통치를 중단시키려고 한 것과 공산주의 음모론에 대한 주장은 40년 전 한국 독재의 어두운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군인과 계엄군에 의한 인권 침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시도로 인한 여파가 즉각 나타났고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개입했습니다. 윤 씨의 측근들은 신속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국회로 끌려가 답변을 요구당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윤 씨에 대한 반란 혐의와 국가의 민주적 헌법을 무시하려는 시도를 이유로 즉각 탄핵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그는 화려한 의회 의사당에서 긴장된 투표 끝에 비밀 투표를 통해 탄핵되었습니다. 이 투표는 서울 거리에서 엄청난 환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5% 이상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인 윤봉남 변호사는 AFP의 이번 상황은 한국 국민에게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무엇을 수반하는지 그리고 우리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들 사이에 더 강력한 민주적 의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고립된 전체주의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넓고 권위주의적인 중국과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한국은 수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활기차고 민주적인 통치의 전형이었습니다. 1980년대 반독재 운동의 혼란과 유혈 사태 속에서 형성된 한국인들은 많은 현대 정치인들을 배출했으며 오랫동안 시끄러운 거리 시위와 생생한 반대 시위를 통해 지도자들에 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권위적인 통치에 대한 강력한 비난을 통해 미국에서 올해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과 유럽에서의 우익 포퓰리즘 급증 등 독재 정치를 향한 세계적 추세에 다시 한번 저항했습니다. 그러한 추세로 인해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민주주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미디어와 인권 옹호자에 대한 공격과 제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의 시계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치 싱크탱크 발리드의 공동대표인 백영훈 씨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목격한 일은 이제 국가를 권위주의의 과거로 후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배 씨는 AFP에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는 국가가 결코 군사통치로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다고 말하며 윤 씨의 계엄령 선포는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선을 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를 건져에서 몰아낸다면 윤 대통령은 탄핵된 두 번째 한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강원택 교수는 윤 씨의 연설은 사실상 탄핵 초대장을 보낸 셈이라며 저를 탄핵해 주세요라는 의미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자 의원들은 그가 탄핵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국제사회는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극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와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사태가 민주주의 토대 위에 확실한 권선징악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쓸데없이 의원 내각제라든가 다음 대통령이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고 선동하며 지금 내란 사태가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치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뇌가 없거나 모 가수의 내가 왜 발언처럼 현실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만을 취하려는 저급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란죄를 확실하게 단죄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회가 내란 전처럼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각인시키게 되고 경제, 안보, 외교, 한류가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번 내란 사태에서 젊은이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들 덕분에 추락하는 국격을 조금이라도 방어했습니다. 이젠 우리 기성세대가 이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이 내란의 주범들과 지금 동조하는 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저도 이 상황이 종료되어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열심히 전해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모두 힘냅시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